만약 단 한 번이라도 돈이 어렵거나 두렵고 부담스럽다고 느꼈다면 당신에겐 이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이제 어렵게 버는 게 아니라 수월하게 돈을 쌓는 머니 마인드셋을 가지세요. 당신은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될 겁니다. 터닝 포인트입니다. 아마 모두가 느끼는 정신적, 감정적, 재정적 자유는 각기 다를 겁니다. 실제로 누군가는 돈을 편하게 생각하며 삶을 더 빛나고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너무나도 소중한 한 가지 수단으로 생각하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돈을 원망하면서도 이른 아침 눈을 뜨면 돈을 위해서 자신의 하루를 또다시 바꾸곤 하니까요. 만약 이 영상을 접한 여러분의 상황이 전자이든 후자이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돈과 더 가까워지는 사고방식과 다양하고 쉬운 방법들을 나눌 테니까요. 이번 영상의 멘토이자 세계 최고의 팟캐스트 중 하나인 스쿨 오브 그레이트니스의 호스트 루이스 하우즈는 말합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들 한다. 하지만 가난으로도 살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우리 대부분이 돈에 대해 들어왔던 것은 전부 틀렸다. 인식하든 못하든 당신은 이미 돈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 돈과 맺은 관계를 바로잡기 전까진 그 무엇도 나아질 수 없다. 당신이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돈도 당신을 아끼지 않는다. 실제로 루이스는 돈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돈은 전혀 없었고 집도 없어 누나의 집 소파에서 먹고 자며 할 줄 아는 건 운동뿐인 빈털털이었죠. 하지만 그는 자신과 돈의 관계를 개선하며 빠른 시간 안에 수백억 대 부자가 되었고, 팟캐스트 채널을 운영하며 세계 최고의 부자들, 빈손으로 시작해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인 사람들, 그리고 모든 걸 잃어본 사람들을 인터뷰하며 그들과 자신이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 머니 마인드셋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선 그가 써내려간 머니 마인드셋 속 인사이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른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미국인 중 4명 중 3명 이상이 다음 월급날만 기다리며 살아간다. 4명 중 1명은 은퇴를 대비해 저축해놓은 돈이 전혀 없으며 5명 중 1명은 비상금조차 없다. 불행히도 우리 대부분은 돈을 현명하게 다루는 법을 교육받지 못했다. 어떤 식으로 돈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도 모를 뿐더러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전혀 배우지 못했다. 우리는 돈을 즉흥적으로 다루거나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 어딘가에서 돈에 대해 터득해야만 한다. 게다가 우리에겐 세금을 내거나 카드빚을 피하는 법을 이해하거나 우리 돈을 올바르게 투자하게끔 도와주는 도구도 없다. 즉, 돈은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적당한 도구와 훈련이 없다면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다. 만약 돈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익히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가 사적으로 맺는 모든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여러분은 이런 그의 말에 얼마나 공감을 하시나요? 물론 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는 돈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에 다가가 가치를 높이는 한 가지 수단이 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돈과의 관계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혹은 불현듯 왜 나는 쉽게 돈을 벌지 못할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더라도 괜찮다고 했죠. 왜냐하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또 돈과의 관계 치유를 수월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존재하니까요. 그럼 돈을 편하게 다루며 자유롭고 또 풍족한 삶은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그는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돈과 관련해 내게 가장 중요했던 교훈은 빈털터리로 지내느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시기에 찾아왔다. 나는 멘토이자 친구였던 크리스를 바라보다 불쑥 말했다. 크리스, 나 진짜 돈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크리스가 말했다. 돈은 네가 준비됐을 때 찾아오는 거야. 실제로 몇 년이 지나 되돌아보니 나는 돈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설령 돈이 생겼더라도 오래 지켜내진 못했을 것이다. 나는 우선 자신을 다듬으며 돈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했다. 그래서 나를 단련했다. 하루아침에 준비가 끝나진 않았다. 그건 수년에 걸친 과정이었고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도 내 안에서 매일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 단순한 돈의 진리를 받아들였을 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더 많은 돈을 가지려면 그 돈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여기서 루이스가 말한 준비는 뭘까요?
그는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하라고 조언합니다. 쉽게 말해 돈이 가져다 줄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나만의 고유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집중하고 그 에너지와 활동을 해나가는 거죠. 또한 정말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한 잘못된 이해관계를 먼저 바꾸는 겁니다. 돈을 버는 방법이 오직 하나뿐이라고 믿는 순간 부업을 시작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하거나 꾸준한 수입원을 만들거나 뜻밖의 재정적 행운을 얻는 등 돈이 찾아오는 다른 가능성의 문이 닫혀버린다. 또한 실패가 두려워 더 큰 가치를 창출하거나 더 많은 돈을 버는 데 필요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게 된다. 생각의 틀을 뒤집고 돈을 향해 유쾌한 에너지를 뿜어낼 방법을 찾을 수만 있다면 당신은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설명하자면 머니 마인드셋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고유한 머니 스토리를 파악해 보세요. 모두가 다른 가정 환경에서 자란 것처럼 우리는 각자 다른 돈에 대한 경험을 가졌습니다. 돈에 대한 공포, 두려움, 불편함 등은 어릴 때 내가 마주해야 했던 아픈 기억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유인 것이죠. 그는 말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얼마나 고유한 방식으로 돈에 접근하는지를 살피고 나면 당신도 자신만의 고유한 머니 스타일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당신의 머니 스타일의 관계적 통찰을 적용해 돈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더 명료하게 파악한다면 당신의 삶 속에서 돈과 더욱 편안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을 붙잡고 있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내려놓는다면 당신은 원하는 걸 쫓는 대신 그것들을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다르게 말해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된다. 이런 그의 조언을 삶에 적용해보기 위해서 우리에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첫째로 머니 스토리에는 돈에 관한 거짓말들이 있겠죠. 루이스는 수백만 명의 팔로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다고 해요. 더 많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혹은 지금의 수입에 만족하는 데 있어서 당신이 마주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어진 답변들은 비슷했습니다. 교육 부족, 시간 부족, 집중력 부재, 자산 부족, 미지에 대한 두려움, 자신감 부족, 그리고 돈은 나쁜 거라는 생각, 심지어 인맥을 탓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리고 루이스는 바로 이 거짓말들이 우리가 극복해야만 하는 관문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부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려 애쓰겠는가? 돈이 나쁜 거라고 말한다면 더 원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맥이 없다고 여긴다면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금전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돈 그 자체와 연관되어 있다기보다는 전적으로 돈과 관련해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이야기와 관계가 있다. 우리가 스스로 되뇌었던 이야기들, 낡은 머니 스토리,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돈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품을 수 있었다면 반대로 멋진 생각들을 다시 심을 수도 있겠죠. 당신이 좀 더 수월하게 돈을 벌어볼 준비가 됐다면 자신의 머니 스토리를 온전히 자각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당신의 삶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렇게 쓰는 이유는 무엇인지 스스로 답해보길 바란다. 어린 시절 돈에 대해 무엇을 배웠는가? 현재 돈과 맺고 있는 관계는 어떠한가? 돈에 대한 진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의 감정이 소비나 저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재정적으로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가? 돈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으면 하는가? 당신에게 부유하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루이스가 제시한 8가지 질문들,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셨나요? 만약 시간이 부족하셨다면 영상을 잠시 멈추고 꼭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보이지 않던 내면의 목소리와 생각들은 종이와 펜을 통해 세상으로 나왔을 때 그 힘을 잃게 되니까요. 마치 무서웠던 그림자가 걷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남이 아닌 나에게 맞는 전략을 위해 자신의 머니 스타일을 찾아보세요. 루이스는 크게 4가지 스타일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주도적이고 결과 중심적인 감독관. 두 번째, 낙관적이고 즉흥적인 에너자이저. 세 번째, 계획적이고 집중력이 높은 수호자. 네 번째, 체계를 좋아하고 세부 사항을 챙기는 분석가.
물론 머니 마인드셋의 본문에서 루이스는 10가지 질문들과 답변을 통해 머니 스타일을 찾는 방법을 자세히 나눴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하나의 방정식, 앞서 말한 머니 스토리 곱하기 머니 스타일은 전략. 그는 말했죠. 당신의 타고난 머니 스타일 성향을 파악하고 나면 당신이 왜 그런 식으로 돈에 반응하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머니 스타일에 어두운 면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는 것 또한 중요하다. 감독관은 독재자가 될 수 있고 에너자이저는 괴짜가 된다. 수호자는 호구가 되고 분석가는 완벽주의자가 되어버린다. 쉽게 말해 자신의 머니 스타일을 너무 강하게 고수하다 보면 장점이 아닌 단점이 부각되며 만나게 될 최악의 상황들이 그림자 스타일인 거죠. 모든 성향은 양날의 검과 같으니까요. 루이스는 말합니다. 돈과 관련해 과거에 어떤 꼬리표가 붙었든 당신은 그 꼬리표를 떼어내고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더욱 걸맞는 새로운 머니 전략을 세울 수 있다. 하지만 핵심은 이렇다. 돈과 관련해 새롭게 시작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마인드셋의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어진 머니 스토리와 머니 스타일,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곱해서 만들어지는 돈과의 관계의 리셋 버튼, 머니 전략. 그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자신이 이겨내야 했던 어린 시절 속 치욕스러운 경험부터 극복하게 된 머니 테라피의 과정들 또한 세세히 나눴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머니 마인드셋 습관은 감사와 베푸는 것에 있다고 말했죠. 감사는 풍요에 이르는 길이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나누기를 시작하는 순간 성공의 가속이 붙는다. 만약 당신이 통장 잔고를 불리고 좀 더 풍요롭게 살고 싶다면 자신의 자원과 지능, 재능, 시간, 에너지를 기꺼이 나눠야 한다. 이는 경력을 쌓든 사업을 시작하든 세상에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든 마찬가지다. 즉 첫 번째 마인드셋 습관은 세상에 무엇이든 좋은 걸 내놓으면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더 나은 모습으로 되돌아오리라는 믿음을 필요로 한다.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이 감사할 줄 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더 행복한 사람이 더 많은 기회를 끌어당긴다. 옛 격언은 이렇게 말한다. 자신이 그 그늘에 앉으리라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나무를 심는데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돈을 잘 관리할 수 있음을 보인다면 더 많은 돈이 자연스레 당신에게로 흘러들 것이다. 돈은 당신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알고 있다. 그리고 더욱 많이 베풀며 가진 것에 더 깊이 감사할수록 그 신뢰는 점점 단단해진다. 어느 날 마법처럼 베푸는 사람이 될 수는 없다. 지금 당장 시작하자. 나도 시작은 내 시간과 내 지식을 아낌없이 나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무료 상담과 워크숍을 수없이 진행하고 만남도 끊임없이 이어갔다. 돈을 목적으로 베풀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 덕분에 돈이 내게로 흘러들어왔다. 나는 이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믿는다. 수월하게 돈을 벌어보고 싶다면 베푸는 법을 익혀보자. 사실 여기까지의 메시지는 루이스가 머니 마인드셋에서 언급한 7가지 순서 중 단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 순서들은 이렇게 이어지죠. 첫 번째, 베풀수록 많이 돌아오는 돈의 마인드셋. 두 번째,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머니 플랜, 지도 그리기. 세 번째, 자신의 가치를 수익화하는 모델. 네 번째, 사명에 함께할 멘토, 선생님, 친구들과의 관계 맺기. 다섯 번째, 머니 비전의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여섯 번째, 강점이 발휘될 영역으로 옮겨갈 유연성 기르기. 일곱 번째, 재정적 풍요와 안정을 키워가기 위해 금융 지식을 늘리며 숙달하기. 루이스 하우즈의 메시지와 그가 인터뷰했던 수많은 부자들의 인사이트, 저도 이 머니 마인드셋을 통해 자신에게 묻지 않았던 수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사고의 확장을 느꼈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렵고 불편하게만 느껴졌던 돈과의 관계가 루이스의 메시지를 통해 조금 더 편해지고 더 나아가 경제적 안정과 자유를 찾길 바라며 영상의 마지막은 루이스의 문장으로 마무리합니다. 과거에 머물기를 거부할 때 당신은 더 이상 과거에 휘둘리지 않는다. 스스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당신의 비전은 사람들 앞에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감사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